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출문제, 본격 기출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제 11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절차 11회 문제 1. 관할 행정청장인 A시장 이하 행정청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한 건물 문제부터 읽겠습니다. 물음 1.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하여 현장 조사 당시 갑이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위반 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4항 3호에 따른 경함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쌍따옴표로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용 통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자, 물음 2.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회 부여에 관하여 현장 조사 당시 갑이 법률 위반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으므로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4항 제3호에 따라 의견 제출 기회 부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자, 문제 읽어볼까요? 관할 행정청인 A시장 이하 행정청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한 건물 이하 이 사건의 건물이라 한다. 가로 닫고에 대하여 갑의 사전 통지를 받아 갑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동의를 받아 갑은 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 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런데 행정청은 현장 조사 다음 날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 명령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갑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 통지면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에 물음 1, 20점. 1. 문제의 제기. 행정조사 과정에서 갑이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이 처분의 사정 통지의 예외 사유가 되는지에 행정청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2. 처분의 사정 통지 1의 사전 통지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미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가로 2. 예외 사유 1, 2, 3.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번 법령 등에서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이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번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재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예외 사유이다. 자, 3번 절차 위반. 사전 통지는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여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처분을 면할 수 없다. 4번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 가로 1. 판례에 따르면 쌍따옴표 현장 조사에서 갑이 위반 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위반 경위를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조 행정조사법 제21조 2조 사항인데 행정조사법 제2조 사항 제3호가 정한 의견 청취가 현재에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21조 사항 3호입니다. 의견 청취가 현재에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2번 사안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 A시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끝. 자, 별설 사안의 검토. 시정명령은 불이익 처분으로 사전 통지 절차는 의무이다. 따라서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 제출 기간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 기간 등의 의견 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 사안의 경우 의견 제출이 필요한 상당한 기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본 사안의 경우 적법한 사전 통지 사항에 대한 통지도 없었으며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행정청이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재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재성은 명의기구. 2.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번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4번 동굴의 삼목 공고라인 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방법. 동굴의 5번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6번 의견 제출 기한. 그 다음에 7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자, 물음이 20점. 1. 문제의 제기. 행정조사 과정에서 갑의의 법률 위반 정의를 진술한 것이 처분의 의견 제출이 예외 사유가 되는지와 행정청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1. 의견 제출. 1. 의견 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 공청회 외에는 당사자 등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 1. 예외 사유. 1, 2, 3, 4. 공공의 안전 또는 법률을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번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재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번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 사안의 적용. 1. 판례에 따르면 현장조사 당시 이반 행위에 관하여 갑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현장조사 바로 다음날 이루어진 사정에 비춰보면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전 통지 기간인 10일 이상을 고려하여 의견 제출 기간이 부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로 2번 사안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 A시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끝. 다음 답 사례. 사안의 경우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의견 제출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의견 청취가 현재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 하지 처분 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의 위반 사실이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 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자, 문제 2. 자, 문제 2. 자, 갑은 A시장의 업무 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생기자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A시장의 업무 추진비 집행명세서사본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이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A시장의 업무 추진비 집행이 상대방의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그런데 A시장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전제할 때 A시장이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 자, 문제
자, 문제 2. 부분 공개 관련. 부분 공개 제14조 슬래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 공개 제16조. 자, 1번 부분 공개 1의 공공기관이 정보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분 공개에 의하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로 1번, 2번 부분 공개 요건 가로 일부 취소 요건 가로 닫고 동그라미 1번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동그라미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 정보 중 동그라미 3번 공개 가치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가로 닫고 가로 열고 판례 가로 닫고 가로 3번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고 공개 청구 대상 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그 정보에 동그라미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동그라미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심리하여 그 비교 형량에 의하여 이 사건 공개 거부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자, 2번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 공개 제16조. 아래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아래의 경우에는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해야 한다. 가로 1, 2, 3, 4 가로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가로 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가로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자, 별설입니다. 문제 2번. 예, 문제 2 제기. 행정청인 A시장의 업무 추진 및 집행 명세서가 부분 공개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이다. 2번 부분 공개 1의 가로 1의 이건 시간이 있으면 쓰시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분 공개에 의하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했을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번 요건 판례는 쌍따옴표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1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번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된 때 공개 가치가 있는 부분을 특정한다. 자, 가로 3번 검토. 업무 추진비에 관한 쌍따옴표 공개 대상 정보와 개인정보인 완따옴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갑의 정보 공개 청구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 3번 결론.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인 A시장의 업무 추진 및 집행 명세서에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A시장의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 그러나 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 공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 그러나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대상 정보가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 공개를 하여야 한다. 갑이 공개 청구에 대해 A시장이 전부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거는 별설. 사안의 경우 본 사안에서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파본을 교부하는 경우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또한 비공개 대상 정보만으로도
청구인의 정보 공개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A시장은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A시장이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 문제 3번. 갑은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주무관청인 A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갑은 법률상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B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질서위반 행위 규제 명령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B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문제 3. 1.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청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가로 1, 2, 가로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 위반 행위로 부여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2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자, 2번. 주무관청의 요구. 가로 1, 2, 3. 가로 1.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B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인 A 행정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번. B 행정청은 주무관청인 A 행정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처리해야 한다. 3번. A, B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인 A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끝. 자, 문제 4번. 자, 문제 4번.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사유와 변경사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문제 4.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사유. 쌍따옴표.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쌍따옴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가로 1, 2, 3.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정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가로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정 신청을 받은 경우. 3번.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자, 2번.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사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사장, 군수,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가로 1, 2, 3. 가로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인하여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로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로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로 1. 동그라미 1, 2, 3, 4.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아동, 청소년. 그 다음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그 다음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체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4번.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 추가 개정 조문 확인할 거. 모르겠다. 자, 10회 행정절차론 문제 1.
자, 문제부터 볼까요? 물음 1. 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2. 위 폐쇄명령의 위법 사유를 설명하시오. 갑은 식품 적격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할 행정청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갑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의 갑이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명령 내용을 고시하였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이 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갑이 영업소에 대한 폐쇄 명령을 하고자 청문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문일 5일 전에 갑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행정처법에 따르면 청문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갑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관할 행정청은 폐쇄 명령을 하였다. 자, 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폐쇄 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자, 문제 1의 물음 1. 문제의 제시. 관할 행정청이 갑에게 침입적 처분인 시정명령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사항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시정명령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 방식을 구두로 한 점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지 문제가 된다. 자, 이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 자,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 1. 사전통지 의견 제출 결여. 동그라미 1 예외사항. 기흥리은 디귿 공무원복 그 다음에 법령 해당 점의 성질서 의견 제출 현정으로 당사자 의견 제출 기포명. 자, 동그라미 위법사유. 사전통지 의견 제출이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정명령 처분 전 사전통지 의견 제출을 해야 하고 이를 결여한 절차상 하자는 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가 되어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가로 2 처분의 방식. 가로 처분 문서주의. 1. 원칙.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니은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2번 예외. 가로 열고 처분 문서주의의 예외. 가로 닫고.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혹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획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니은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줘야 한다. 3번 2번 여부. 행정절차법상 처분 방식의 규정은 처분 내용이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판례의 입장을 비춰볼 때 처분 방식이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3번 사안의 경우 사전통지 의견 제출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 및 처분 방식이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대 명백설에 따라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판단된다. 물음이 문제의 제기. 관할 행정청이 갑에게 침입적 처분인 폐쇄 명령 처분을 하기 전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청문 통지서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는데 5일 전에 도착하여 청문 통지 도달 기간을 위배하였지만 이의 제기하지 아니한 채 청문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절차적 하자의 취구가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큰 2번 폐쇄 명령의 위법 여부. 1. 청문서 도달기간 하자.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의 사전 통지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번 절차상 하자의 치유 가능성. 1. 가로 1 치유 대상. 절차상 하자에 있는 처분의 치유는 취소 사유에만 인정되고 무효 사유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로 2 치유 가능성. 판례는 국민의 권익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번 치유 시기. 판례는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시기는 행정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4번 치유 효과. 절차상 위법은 제거되고 소급하여 처분이 촉보하게 된다. 3번 판례 가로 1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문회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가로 2. 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가령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번 사안의 적용 가로 폐쇄명령의 위법료 가로 닫고 관할 행정청은 비록 청문동서 도달기간을 이배하였지만 갑이 이의제기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어 폐쇄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자, 문제 2번.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갑이 강제 전학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을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사립중학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설명하고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범위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자, 문제 1번 사립중학교의 공공기관 적용 여부 가로 1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란 동그라미 국가기관 2번 지방자치단체 3번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4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의 경우와 같다. 1, 2, 3, 4, 5 가로 1 열린 가로 1, 2, 3, 4, 5 1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정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5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가로 2번 적용여부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보고 있다. 2번 부분공개 가로 1 요건 판례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1, 2, 3, 1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며 인정되는 때에는 3번 공개 가치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공개한다라고 판시하였다. 가로 2 범위 가로 공개 여부가 관한 판단의 기준 가로 닫고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고 공개 청구 대상 정보에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그 정보에 비공개의 그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음.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공의 투명성 확보 및 공익을 심리하여 그 비교 교량에 하여 이 사건 공개 처분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로 3번 사안의 적용. 회의록에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생활 보호와 공익을 비교 교량하여 부분 공개에 따라 공개의 가치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끝. 자, 문제 3번. 행정조사 기본법에서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구정하고 있다.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문제 3번. 1. 수시조사. 행정조사는 법령 또는 행정조사 운영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가로 1, 2, 3, 4, 5.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번.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4번.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번.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번. 중복조사의 제한. 1. 원칙.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번. 예외. 다만 당의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자, 문제 4번.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원칙을 설명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을 기술하시오. 문제 4. 규제의 원칙. 1, 2,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번.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객투공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규제 설정되어야 한다. 2번. 우선 허용 그다음에 사후규제 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로 1, 2, 3, 4. 가로 네거티브 리스트 규정 방식.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규제 방식이다. 가로 2. 포괄적 개념 규정 방식.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 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라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이다. 그 다음에 3번. 유연한 분류 체계의 규정 방식이다. 내포 유교.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 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번. 규제 샌드박스 및 사후평가 규정 방식. 신기술 서비스 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3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 가로 1.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따라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1번.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요 규제 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동그라미.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요 규제로 결정된 규제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동그라미 3. 규제기획위원회는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가로 2. 기존 규제의 심사. 동그라미 1, 2. 동그라미 1. 규제기원회는 기존 규제 정비 요청 및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기존 규제를 심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규제기획위원회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가로 3번. 규제 정비 종합 수립 및 신산업 규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가로 4번.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가로 5번.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번. 규제 정책의 기본 방향과 규제 제도의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끝. 아유. 자, 제9회 행정 절차로 문제 1. 물음 1. 갑은 A가 직위 해제 첨부를 하면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 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10점. 물음 2. 갑은 제시된 징계사유 가로 열고 뇌물수수 가로 닫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가 관계법령의 징계 절차상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자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 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유흥주점 업자인 을로부터 위반 행위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단속 일시, 장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갑은 이를 알려준 대가로 자신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합계 19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인사 및 징계 권자인 A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후 징계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1의 물음 1. 적용 여부의 기준. 제32조 제2항 제9호의 법규정.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지. 제3조 2항 제9호에 관한 법규정.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지,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기화, 공무원의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죄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2번 적용 여부의 기준. 곤란, 불필요, 거친 경우는 적용이 안된다. 가로 1. 판례.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1번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2번 별도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다. 자, 가로 1번 적용이 안되는 것. 동그라미 1, 2, 3, 4, 1. 직위해제 처분 공무원 가로 닫고 땡땡. 국가공무원상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대판 2022 16180. 2번 보직해임 처분 군인 군인사법에 따라 이루어진 보직해임 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자,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 해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의 해제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4번 법무사 자격 불인정 처분. 법무사 자격 불인정 처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9호 제2조 제9호 완따옴표 사람이 학식 기능에 관한 시험 검정 결과에 해당한 사항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에 적용될 대상이다.
자, 가로 3번 적용되는 경우 적용 1, 2, 3, 1 해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가로 열고 유승준 판례 외국인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땡땡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이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름. 2번 육군 3사관학교 생도 퇴학 처분 육군 3사관학교 생도 퇴학 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한 징계 처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안다운표 학교 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가로 닫고 다운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번 진급 낙천 처분 가로 열고 군인 적용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직권 면직 처분도 허용 적용 군인 3법이 그 시행령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의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성질상 행정처가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합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번 학원 수강료 개별 조정 명령 학원법에 따른 수강료 개별 조정 명령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한 법령에 의한 알선 조정 중재 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동그라미 5번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취소 처분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취소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사항이 아니다. 자 6번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제3조 제2항 제9호 곤, 불, 거 및 관련 판례 1.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 원칙 쌍점 행정절차법 적용이 안된다. 예외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된다. 가로 1, 2, 가로 1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기와 국적협의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사증 발급 신청에 관한 권리 거부 처분 행정절차법 적용이 된다. 유성준 사건 가로 2번 학교 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연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육군 사관학교 생도 퇴학 처분 행정절차법 적용이 된다. 3번 사람이 학식 기능에 관한 시험 검정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법무사 자격 불인정 처분 행정절차법 적용이 안된다. 경찰로 재직하면서 검찰청에 파견되어 약 5년간 근무하다가 검찰 사무직렬 공무원으로 축체되어 12년 3개월간 근무한 갑이 법무사법 부칙 제2003년 3월 2일 12 가로 닫고 제5조에 따라 법무사 자격 인정 시험을 신청하였으나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사 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무사 자격 인정 제도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19에서 정한 사람의 학식 기능에 관한 시험 검정의 결과에 따라 정하는 사항에 따라 해당하므로 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갑이 검찰청 파견 근무 기간을 검찰 사무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볼 수 없어 검찰 사무직렬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라는 법무사 자격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본 원심 판단을 적당하다고 한 사례. 동그라미 병역법, 항토해부금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 소집, 동원 훈련에 관한 사항 3번 조세관계 법령 조세관계 법령에 의한 조세부가 징수하는 사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업법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의 생산사항 4번 특허법, 시정시험법, 디자인보호법, 상표에 의한 사정, 결정, 심판,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자 2번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원칙 행정절차법 적용이 안된다. 예외 행정절차법 적용이 된다. 가로 1 공무원이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공무원 직계이대 처분 및 공무원 보직해임 처분 행정절차법 적용이 안된다. 예를 들어서 군인의 진급 낙천 처분 행정절차법 적용이 된다.
자, 가로 열고 독점. 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약관 규제가 안내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가증인 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 생략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의견 진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가로 1번 동그라미 이해조정은 목적으로 법령의 알선 조정 중재 재정 기타 처분 등 동그라미 국가비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장하는 법률에 대한 재개 결정에 관한 사항. 예외 적용 6개. 유승준 사건, 외국인 사증 발급 신청한 사항, 육군 사관학교 생도 퇴학자분, 긴급 나청처분, 군인, 학원 수강료 개별 조정 명령, 산업기술요원의 편입 취소 처분, 미국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가진금 납부 명령. 자, 문제 풀겠습니다. 1. 문제의 제기. 안따옴표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9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처분으로서 그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 배제에 해당하며 사정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는지가 문제가 된다. 2번 갑 주장의 타당성. 1. 가로 1. 갑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본상 직위해제 처분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의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에서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사정통치나 의견 제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갑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가로 2. 갑 주장이 타당한 경우 징계조치 징계권자 A가 공무원인 갑에게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적용 배제 사유인 행정작용의 정지상 징계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 않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돼야 하고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았다면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여 갑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자, 물음일 사안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이 행정절차법의 적용과 예외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공표, 행정교육, 행정지법 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제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자에 따른다. 가로 이 적용예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보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번 공무원의 징계 절차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방어주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4번 결론 사안의 경우 공무원의 징계 절차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등의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끝. 자, 물음이 사안의 문제. 징계권자 A가 갑에게 파면 처분 시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번 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 의무 국가공무원법에 쌍따옴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할 때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 재정권자는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번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징계 절차를 다 거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징계 절차를 다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4번 사안의 경우 파면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된다. 5. 결론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을 징계할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를 의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경우 A는 갑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갑에게 공무원 소청심사 등을 통한 불복 신청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갑이 징계 절차상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파면 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끝. 자, 문제 2번. 개인정보 보호 자기결정권의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문제 2번.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사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가로 2.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3. 주민등록법. 헌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가로 열고 자기정보 통제권이다. 즉,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한 권리를 말한다. 동그라미 2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등의 동의 여부 등의 법의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등이 있다. 3번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설하였다. 자, 2번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 자, 이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 비명, 신사, 익명, 가로 가명, 공개, 최종환, 적합, 안전. 자, 개인정보 차이자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적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가로 열고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2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4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6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완전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7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적합성의 원칙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끝.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4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이에요.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명이에요.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열람 청구권을 정보 주체의 권리를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6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완전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7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의 용도를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적발성의 원칙. 8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제 3번. 자, 문제 3번. 국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갑은 A광역시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공익사업을 이유로 A광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제기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제기를 이루어졌다. 그러나 갑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공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갑이 정보공개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청구 내용이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시오. 1. 갑이 정보의 공개 청구권자의 주체 여부 검토 가로 1, 2.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한 정보 공개 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2번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자, 2번 청구 내용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 검토 가로 1.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가로 2. 정보 비공개 대상 가로 1. 의사결정 과정상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성 우려 해당 여부. 판례는 회의록 중 발언 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 안 된다면 의원들이나 추적자들은 자신의 발언 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원회의 심리 절차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심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회의록 발언 내용 이외의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대상에 타당하며 만약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판시하였다. 2번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콜론 회의록 중 발언 내용 이외의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가 타당하다. 3번 결론 가로 1. 토지 수용의
기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대한 정보 비공개 대상으로 범위 타당하다. 가로 2. 다만 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끝. 이제 4번. 문제 4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질서 위반 행위 개념과 사회적 장소적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가부 정보 질서 위반 행위의 개념. 쌍따옴표. 질서 위반 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로 열고 다만 대통령을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 소송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은 질서 위반 행위가 아니다. 가로 닫고 2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1. 원칙. 가로 열고 1. 원칙. 행위 시의 법률 적용.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가로 2번 예외 변경된 법률 적용. 동그라미 1, 2. 동그라미 1. 질서 위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2번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3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가로 1, 2, 3. 가로 1.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속지주의, 속인주의, 기국주의. 가로 2번 질서 위반 행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 3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기국주의. 끝.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11, 19회까지 3회분에 대해서 요번 학습 시간에는 했습니다. 다음에는 8회부터 8, 7, 6 이렇게 하겠습니다.